이번 영상은 인지부조화를 일으키는 고용의 실적과 주가를 살펴보고 DB하이텍에 물린 KCGI를 살펴보고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로슈를 이기려는 HLB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입니다. 고용은 매출액도 매년 늘고 영업이익도 매년 늘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우하향합니다. 실적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주식 투자 쉽지 않죠. 특히 2021년과 2022년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3만원에서 1만원까지 떨어집니다. 인지부조화가 오기 딱 좋은 사례입니다. 인지부조화는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했을 때 받는 불편한 경험을 말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올라야 합니다. 맞죠? 돈을 잘 버는 애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3,600조 원입니다. 빈털터리 기업의 시가총액이 3,600조 원일 수는 없죠. 이것이 상식입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주가가 오릅니다. 이것이 기존의 생각이죠. 그런데 고용은 돈도 잘 버는데 왜 주가는 떨어져? 이것은 반대되는 정보죠.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 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내적 일관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미쳐버릴 테니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실 고용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가 오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단지 최근에 고용의 주가가 하락했을 뿐이죠. 알고 보니 고용테크는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온 뒤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4국 요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조사 4국은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조사합니다. 고용은 비상장 회사를 8개 갖고 있는데 이름이 전부 영어인 걸 보니 해외 법인들입니다. 대부분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고용테크는 모든 자회사가 해외에 있고 회사의 해외 거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역외 탈세가 있는지 국세청이 검증한다고 합니다. 고용은 계열사의 수수료 등으로 연 20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고용은 지급 수수료 등으로 115억 원을 자회사들과 거래했습니다. 지급 수수료에 비해 자회사들의 단기 순손익은 3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회사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투자자들은 고용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고용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160억 원입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요즘엔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죠. 참고로 DCF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곧 그 기업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이 곧 회사의 가치라는 DCF의 기본 개념은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저는 DCF의 구체적인 계산법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도 힘든데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실적을 예상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제가 볼 땐 다소 자의적입니다. 이런 미세한 숫자 차이가 나비효과처럼 기업 가치 평가에서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숫자 하나 바꾸면 기업 가치는 분립 이펙트처럼 널뛰입니다. DCF의 인풋 베리어블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거지 실적은 분명 주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DCF를 안 씁니다.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을 만듭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에 두산이 급등했습니다. IPO 일정은 이미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전날 뉴스를 봐도 알 수 있었고 IPO 관련 웹사이트를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막상 수요 예측을 시작하니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두산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하고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 그 다음 KCGI입니다. KCGI의 강성부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인물은 썩고 견제받지 못한 권력은 쉽게 부패한다. 강성부 대표는 행동주의, 액티비즘 펀드를 운용합니다. 행동주의, 액티비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노터서블한 액션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KTNG를 공격한 칼 아이칸과 현대자동차를 공격한 엘리엇이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한국의 행동주의 펀드 KCGI는 잘 하고 있을까? 이번에 DB하이텍에 베팅이 들어간 KCGI가 자금 2천억 원을 모은 것만 봐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접 KCGI의 주요 투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KCGI는 한진칼에 5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저점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았습니다. 매도도 이상적으로 잘 해냈습니다. 매도 당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레이스 홀딩스는 사실상 KCGI인데 호방건설에 630만 주를 넘깁니다. 다음날의 주가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주가는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KCGI는 18%를 보유했던 사실상 세력이었기 때문에 KCGI의
사이에 자금이 빠져나가니 주가는 힘을 다하고 내려갔습니다. KCGI는 대림에도 1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1년 반 만에 엑시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레이스 홀딩스를 활용했습니다. 20%의 IR을 기대하니 해당 투자도 성공적입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상장을 요구하지 않을까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인수 후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비공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KCGI는 이노와이어리스도 성공적으로 투자합니다. 매수 타점이 안정적입니다. 최근에 KCGI는 DB하이텍을 매수했는데 62,297원에 매수했습니다. 대략 절반 정도죠. KCGI는 DB하이텍에 물렸는데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또는 수익을 잘 내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HLB입니다. HLB가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양고 회장은 간암치료제 점유율 50%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약사 로슈를 넘어서겠다는 겁니다. 2027년까지 시장 점유율 50%를 넘고 2029년까지 매출 3조 원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로슈를 살펴봐야겠죠. 그동안 로슈는 셀트리온이 공략해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로 로슈의 실적을 뚝뚝 떨어뜨려 왔죠.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1조 원, 로슈의 시가총액 370조 원입니다. 로슈 입장에서는 작은 기업인 셀트리온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 공포죠. 무서우니까 특허로 허이 쫓아보지만 셀트리온은 특허 소송도 승소합니다. 셀트리온을 이길 수 없다면 셀트리온을 사버려? 셀트리온이 매각을 추진할 때 로슈가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에게 크게 당한 로슈지만 로슈의 진가는 다음 대목부터 찬란하게 빛납니다. 한국 로슈의 스벤 피터슨 대표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사가 셀트리온 매입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 목표와 배치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될 것. 저도 놀랐는데 본사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아도 본사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사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로슈는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다음에 환자에게 필요한 일을 즉시 한다고 핵심 가치를 적어놨습니다. 로슈의 사람들은 누구든 저 가치에 부합하게 행동한다는 합리적인 가정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윗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익숙한데 로슈의 사람들은 윗사람이 회사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사라면 정확히 이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이죠. 로슈는 오리지널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를 인수한다면 회사 목표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피터슨 CEO는 리베이트는 로슈의 핵심 가치에도 반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로슈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로슈 본사의 대단한 점은 바로 그런 사람을 한국의 CEO로 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윗사람 눈치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의 핵심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인사 조치가 회사의 문화를 만들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면서 본받게 만들죠. 회사 곳곳에 로슈의 핵심 가치가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빅토리 주식TV는 유안타증권에서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종목의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가를 알고 싶다면 T레이더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